안녕하세요. 청철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계층 분석, 일반 도표 분석 표, 프린트 5장이죠. 10페이지. 간단하게 풀이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살펴봤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앞부분은 좀 쉽죠. 그죠? 앞부분은 좀 쉽고, 가운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다른 내용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10문제씩 나오지 않거든요. 네. 어차피,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제 개수는 이 문제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고요. 뒤에 도표 분석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두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또 많은 풀이를 해드렸는데요. 가볍게 그냥, 연습 한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좀 보면요. 1번 기본표 읽기입니다. 이미 이 계층 매트릭스가 다 나와 있죠. 이 매트릭스를 이해하는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를 묻습니다. 상단에 이제 부모 세대를 표시하고 좌측에 이제 자녀 세대를 표시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리시는 것이 가장 계층의 이동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기 쉽고요. 그래서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이렇게 세로로 읽어야 됩니다. 세로로.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상층은 20, 부모 중층은 30, 부모 하층은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계층 구조인가요? 얘는 피라미드형, 그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다. 짧게 갈 거니까 글자도 피라미드면 피라, 다이아몬드면 다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세대 계층 구조입니다. 자녀세대 계층 구조는 이제 좌측에 이제 상중하가 있으니까 이제 가로로 읽으셔야죠.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세대의 계층 구조는 역시 20, 30, 50. 그래서 무슨 형이다? 피라미드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계층의 일치 비율입니다. 계층이 일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부모가 상층이고 자녀도 상층이고요. 이 경우도 부모는 중층, 자녀도 중층. 부모는 하층, 자녀는 하층. 그래서 이 세 경우가 이제 일치하는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5, 20, 20이니까 일치 비율은 45. 그러면 나머지 6칸. 요 칸은 쌤이 화살표를 위로 하는데 이유를 아시겠죠? 왜요? 부모가 중층이고 자녀가 상층이에요. 부모가 하층이고 자녀가 하층. 그러니까 지금 이 위에 있는 저 세 칸은 세대 간 상승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칸 아래로 화살표 표시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상층인데 자녀는 중층이거나 하층. 부모는 중층인데 자녀는 하층인. 그러니까 자녀의 세대가 부모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하강 이동한 경우죠. 이 6가지 경우가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걸 다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일치가 45니까 전체 100 중에서 일치한 사례의 비율인 45를 뺀 그러니까 55%가 이제 일치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불일치 비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하강 이동 비율은 15 더하면 20. 상승 이동은 15, 35%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또 화면을 또 바꾸는 게 귀찮아서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표에서 계층 구조 파악입니다. ABC는 각각 상중하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부모의 계층은 피라미드형이다. 예전에 이제 기출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부모 계층이 피라미드니까 얘를 일단 다 더해야 되죠. 얘들을 다 더해야 되는데 안 더해봐도 사실 ABC 중에 뭐가 제일 커요? B가 비율이 제일 커 보이죠. 그죠? 이게 하층, 이게 상층, 얘가 중층입니다. 그래서 역시 중층, 하층, 상층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층의 비율은 15. 그 다음에 중층의 비율은 25. 하층의 비율은 2개. 더하기 귀찮다, 그지? 2개 더하면 얼마야? 40이죠? 그럼 나머지 60이 이제 하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25. 그 다음에 B는 60. C는 15. A, B, C.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왜 이렇게 크냐? 네. 두 번째, 계층구조 파악하기 두 번째입니다. 자, 계층구조 파악하기. 부모 세대의 계층구조는 뭐냐? 부모 세대는 지금 뭐 안에 값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부모는 지금 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표를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무조건 부모가 위로 가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이제 부모를 왼쪽에 이렇게 넣는 경우에 자료가 아예 제시가 된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20대, 60대, 20이죠. 20대, 60대, 20. 무슨 양인가요? 다이아. 그 다음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요. 20, 30대, 20대, 50. 3, 2, 50. 그러니까 무슨 양이에요? 피라미드형 되겠죠. 피라미드형.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일치 비율이 나타나는 곳. 계층이 일치하는 곳이 여기죠. 그죠? 이렇게 표시한 곳. 그 다음에 세대 간 하강이동 비율이 나타나는 곳은요. 하강이동은 여기가 하강이죠. 이제 여기는 여기. 그냥 자녀는 중층이고 부모는 상층이니까. 그래서 요 세 칸이 하강입니다. 요 세 칸. 하강. 그럼 상승은 여기죠. 여기가 상승이 됩니다. 자, 또 오른쪽 4번 가겠습니다. 기본표에서 계층구조 파악하기 동일 세대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T년도와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T년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상층은 25, 중층은 55, 하층은 20. 무슨 형? 다이아.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은 어떤가요? T 플러스 1년은 상층은 15, 중층은 50, 하층은 35. 역시 다이아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대 내 상승이동. 세대 내 상승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전이고 이후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옛날엔 중층, 지금은 상층. 여기는 3학년 7반 교실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요거는 하강이동. 그래서 하강이동의 경우는 40, 상승이동의 경우에는 15%가 되겠죠. 이런 지금 계층구조 1, 2, 3으로 개방적 계층구조, 폐쇄적 계층구조 알 수 있느냐? 없다. 왜 없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계층의 그냥 시기별, 세대별, 그 다음에 뭐 동일 세대 내의 연도별 계층 비율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1, 2, 3은 계층 비율을 나누는 거야. 계층 비율. 근데 개방적 계층 구조냐, 폐쇄적 계층 구조냐 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거든. 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이러한 표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냐, 없냐? 없다는 거죠. 동시에 좀 더 생각해 보면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확연하게 달라진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비율 1번 같은 경우도 비율이 똑같긴 한데 그 안에서 계층의 위치가 부모와 자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계층 구조들은 전부 뭐라는 얘기예요? 개방적 계층 구조는 그죠? 개방적 계층 구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알 수는 없는 것, 알 수는 없다. 왜 알 수 없다라고부터 먼저 설명했냐면 선생님이 보통 뭐 부모 세대가 피라미드형인 걸 가지고 폐쇄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계층 구조만으로 계층 비율만으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화면이 돌아가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뒤로 가기가 자꾸 눌러져가지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계층 간 상대적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 구하기. 이제 분수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표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 보시면, 상층분의 중층, 그 다음에 하층분의 중층의 비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여기 분모의 중층이 이렇게 중복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분모 값인 요 3, 5, 그 다음에 이 가로축의 분자 값인 1, 그 다음에 5. 얘들을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부모 세대부터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층 대 중층, 그 다음에 중층 대 하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죠. 중층분의 상층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상층은 1이고 중층은 3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부모 세대의 하층분의 중층 비율은 2분의 1이야. 그럼 하층이 2면 중층이 1이라는 얘기지. 중층은 1이고 하층은 2. 지금 중층 이 숫자를 맞추라 그랬죠. 그죠? 어떻게 맞출 수 있어?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상대, 중대, 하의 비율이 1대 3대 6이 되겠죠. 보시면 중층분의 상층 3분의 1 맞나요? 하층분의 중층 2분의 1 맞나요? 네, 맞죠. 그러면 이 전체 합이 이걸 다 더하면 이게 10이지. 그지? 그 쌤이 3개 다 더하면 숫자를 몇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100으로 만들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0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상층 10, 중층은 30, 하층은 60. 무슨 형? 피라미드형. 마찬가지로 중층도 그렇게 해봅시다. 중층, 자녀세대. 자녀세대 같은 경우에도 상층 대 중층, 상층 대 중층의 비율이 보면 5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중층이 5면 상층이 2지. 2대 5. 상층 대 중층. 그 다음에 중층 대 하층. 하분의 중이 3분의 5래. 5, 3.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인 거야? 2대 5대 3. 다 더하니 얼마야? 10. 100으로 만들어 그랬지? 20, 50, 30. 그래서 자녀세대 계층구조 20, 중층 50, 하층 30에서 다이아몬드형 계층구조가 되는 거죠. 맞나요? 오른쪽 가겠습니다. 계층 간 상대적 비율에 따른 계층구조 파악하기 4번. 80년 대비 2010년 세대 내 이동 유형별 비율. A씨는 각각 상중하 중 하나고 2010년 계층 구성비 ABC가 2대 1대 1이에요. 2010년에 계층 구성비가 ABC가 2대 1대 1이다. 뭐야 이거? 자, 일단 ABC가 상층, 중층, 하층인지 뭔지부터 일단 한번 봐야 되겠죠. 보시면 얘들이 포인트입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A는 계층이 유지되기도 하고 상승하기도 하고 다음 2010년에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해요. 근데 B는 80년에 B 계층은 하강이 발생 안 해요. 반면에 C는 상승이 발생 안 해요. 그러니까 하강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강할 수 없다거든. 그러면 이 세 상중 하중에서 상승 하강 계층 유지가 무조건 발생하는 그런 계층은 중층이죠. 그러면 하강할 수 없는 데는 어디입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지. 하층이죠. 그 다음 상승할 수 없는, 상승이 발생할 수 없는 계층은 C는 상층이 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있는 것이 1980년이죠. 80년대. 근데 이 밑에는 뭐예요? 이 이동의 결과냐, 이동 결과. 그러니까 2010년이지.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강한 80년에서 2010년으로 얘는 이제 80년에서 2010년으로 하강하는 거니까 최종 결과물을 볼 때 하강이 발생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층이 되는 것이고, 근데 역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2010년에 어떤 A 계층에서 하강이 발생하지 않았어. 80년부터 2010년 벌어졌는데 2010년 계층의 A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상층이 되는 거죠. 상층은 오직 80년에 비하면 무엇으로만 이동 가능해요? 상승으로만 가능하거나 유지로만 가능하죠. 80년에서 2010년 넘어올 때 하강해서 상승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언제 거냐, 그리고 기준점이 옛날이냐, 지금이냐,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중이고, B는 하층이고, C는 상층입니다. 알 수 있었는데 80년 계층 구조를 물어봅니다. 이걸 다 더하면 이제 80년 계층별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중층이 몇이에요? 30이죠. 그 다음에 B 하층이 얼마입니까? 40. 그 다음 C 이건 무슨 형이에요? 30이죠. 사실 이거는 뭐 무슨 형이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죠. 쌤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하, 중, 상 순으로 숫자가 작아져야 되는 거고,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중이 최대로 제일 많아야 되고, 그지?
있기 때문에 얘를 뭐 무슨 계층 구조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 교실에 게시한 답안지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잘못 나간 것 같고요.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거, 아래 거.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시면요. 한 화면에 들어오면 좋은데. 이렇게 작게 해도 되죠? 네, 됩니다. 자, 계층 간 상대적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 파악하기인데요. 요거는 지금 그 위에 있는 계층 구조 파악하기 1번하고 다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선생님 어떻게 하나요? 지금 상 더하기 중 더하기 하층이 몇이야? 100%가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지금 분모랑 분자를 더했을 때 100이 나오게끔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부모 세대 이 4분의 1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상 더하기 중 더하기 하층이 5잖아. 5. 맞지? 그럼 이 5가 결국은 100이란 얘기야. 얘가. 100. 그럼 1은 얼마야? 5가 100이면 1은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층이 부모 세대 상, 중, 하 비율로 봤을 때 상층이 2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여. 상 더하기 중분의 하가 4분의 1이지. 그러면 하층이 얼마란 얘기? 20이란 얘기죠. 그럼 자동으로 중층 얼마입니까? 60. 그럼 지금 보시면 중 더하기 하 80분의 20이니까 4분의 1 되죠. 상 더하기 중, 상 더하기 중 80분의 20이니까 4분의 1 되죠. 그죠? 네, 됐습니다. 그럼 자녀 세대. 지금 7분의 3이잖아. 더하면 얼마야? 10이지, 그지? 그러니까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 10이 100이니까 결국 1은 1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상, 중, 하 비율을 볼 때 상층이 몇 프로인 거예요? 30. 하층은 1이래, 1. 분모, 분자가 같아. 그러면 하층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이죠, 50. 그럼 나머지 중층은 2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대, 60대, 20. 무슨 양? 다이아. 자녀 세대는 30대, 20대, 50. 무슨 양? 무슨 양? 모래시계.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확대해도 되겠네. 세 번째. 계층간 상대적 비율에 따른 계층 구조 파악하기입니다. 갑곡의 계층 비율이 A 더하기 B는 40, T 플러스 1은 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는 상승이동, 하강이동이, C는 하강이동이 불가능하대요. 그럼 상승이동이 불가능한 B는 뭐가 됩니까? 올라갈 데가 없어. 상층이지. 하강이동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하층. A는 중, B는 상, C는 하. 그 다음에 T년의 계층 구조를 구하라 했는데, 자, A 더하기 B가 40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C는 얼마란 얘기야? 60이란 얘기지. 아까 상중하 다당 얼마라 그랬어? 100. 그지? 그 다음 BC가 70이니까 A는 얼마야? 30. 그럼 여기서 우리가 B는 얼마가 된다?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층 B, 이게 B고, 중층이 A고, 하층이 C잖아. 쌤처럼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써. 그럼 B는 얼마야? 30. A는 30, C는 60. 무슨 형? 피라미드형. 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은 A 더하기 B가 70이니까 C는 30. A 더하기 B가 50이니까 A는 50이 되죠. 그죠? A는 50. 그래서 A는 50, C는 30, B는 20. 그러면 A는 무슨 형이에요? 다이아몬드형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부모 세대 계층 비율을 대물림 비율을 구하기 하는데요. 계층 구조 기본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층 기본표가 이렇게 나와요. 계층 매트릭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녀 세대 계층 중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 일치 비율이죠, 그지?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 자녀 세대 계층 중 되어 있잖아.
여기 앞에 게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분모라 그랬지, 분모. 그러니까 자녀 세대 상층 20% 중에서 20%가 일치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구하는 법 예시 나와 있는 것처럼 20분의 상층의 경우 상층의 자녀 세대 계층 20분의 죄송합니다. 상층 자녀 20 중에서 20%가 이 20은 여기서 온 거야. 이 20은 여기서 온 거야. 얼마가 일치하는 거야? 4%가 일치하는 거죠. 그죠? 4%가. 그럼 A가 뭐가 됩니까? A가 4가 되는 거죠. 이거를 쌤이 틈틈이 말씀드렸지만 언제 이 수식을 다 쓰고 있냐.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결국은 이거고 요거 곱하기 요거가 되잖아. 그치? 그래서 쌤은 그냥 바로 곱해요. 30 곱하기 50은 1500인데 곱하기 100을 곱하기 100분의 1을 하니까 그냥 동그라미 2개 날리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15 3, 5, 15 끝! 쉽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결 중 클로버 물결 대비 클로버 이렇게 했을 때 이 물결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분모 클로버는 분자에 위치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페이지는 다음 파일로 다음 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